미국 뉴욕의 고층 빌딩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닿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골드만 앤 파트너스 로펌의 30층 유리창 너머로 휘날리는 눈발이 보였죠. 최민재 변호사는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년 전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이 로펌에 입사했을 때의 기대와 포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내 커피 리필 좀. 민재의 생각을 끊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기수의 미국인 동료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민재보다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백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사건을 맡고 있었죠. 민재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입지만 더 좁게 만들 뿐이었으니까요. 커피는 비서에게 부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 발음이 또 이상하네. 카피가 아니라 커피라고?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중요한 사건을 맡기겠어?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꾹 깨물었죠.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농담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을 보이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민재는 묵묵히 자리로 돌아와 서류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최 변호사님, 파트너 미팅 시작합니다. 비서의 알림에 민재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 로펌에서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미팅에는 참석해야 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 남짓한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백인이었고 몇 명의 흑인과 아시안 변호사들이 있었죠. 민재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달 중요 사건 배정입니다. 수석 파트너인 골드만이 말했습니다. 윌슨 그룹 소송은 브라이언, 제네럴 모터스는 제시카. 민재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에게 배정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다른 아시안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였죠. 미팅이 끝나고 민재가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골드만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작은 사건이 하나 들어왔네. 당신이 맡아주겠나? 민재는 내심 기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별거 아니야. 공장 노동자가 해고된 건데 우리 클라이언트 측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더군. 돈도 별로 안 되는 사건이지만 맡겠습니다. 민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였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재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때까지 견뎌내면 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무실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민재는 자리에 남아 골드만이 준 사건 파일을 열심히 검토했습니다. 공장 노동자의 해고 사건은 얼핏 보기에 단순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이름은 캐롤 워싱턴.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공장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해고됐다는 겁니다. 민재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캐롤이 안전수칙을 어겨 사고를 일으켰다고 나와 있었지만 첨부된 증언들은 일관성이 없었죠. 민재는 메모를 하며 의문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고 사건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였습니다. 민재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지나는데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님? 민재가 돌아보니 낡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캐롤 워싱턴입니다. 내일 아침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 로펌을 찾아왔는데 혹시 제 사건을 맡으신 분이신가요? 민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파일로만 보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네, 저는 최민재 변호사입니다. 캐롤 씨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로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캐롤의 지친 눈빛이 잠시 밝아졌죠.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캐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본 후 로비의 작은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 나눌까요? 아직 열려 있는 것 같네요.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캐롤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쥐었죠. 민재는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앞의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파일을 방금 받아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시겠어요? 캐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15년간 프레스턴 케미컬에서 일했어요.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죠. 그런데 한 달 전 공장에서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민재는 귀에 깊게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안전수칙을 어겨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더군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캐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의식해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제가 근무하던 날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 실수가 아니었어요. 몇 주 전부터 관리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점검을 건너뛰라고 지시했거든요. 저는 반대했지만 결국 사고가 났고 회사는 모든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민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기업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였죠. 증거가 있나요? 안전 점검을 건너뛰라는 지시 같은 거? 캐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서상으론 없어요. 모두 구두로 지시했거든요. 하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증언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모두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하니까요. 이해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레스턴 케미컬은 꽤 큰 회사죠? 네, 이 지역 최대 제약회사예요.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거기서 일하고 있죠. 캐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더구나 해고, 사유가 안전사고 유발이라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하지 않을 거예요. 민재는 파일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회사가 캐롤 씨를 고소했더군요. 손해배상까지. 네, 사고 복구 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겐 그런 돈이 없어요. 캐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민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미국에서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워온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캐롤의 상황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캐롤 씨, 제가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승소하면 그때 지불해도 됩니다. 캐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왜? 정의를 위해서죠. 민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캐롤의 사건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골드만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최 워싱턴 사건 말인데 잊어버려.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프레스턴 케미컬 측에서 연락이 왔어. 그들이 우리 로펌의 중요 클라이언트라는 걸 잊었네. 이해 충돌이야. 다른 변호사를 구하라고 워싱턴에게 알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뢰인과 만났고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윤리? 이건 비즈니스야. 골드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로펌의 이익을 생각해. 워싱턴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대형 클라이언트를 잃을 순 없어. 민재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에 참는 것도 지겨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의뢰인과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속 맡겠습니다. 골드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로펌을 떠날 준비를 하게. 파트너 승진은 영원히 꿈도 꾸지 말고.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은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한 것이 기분 좋았죠. 자리로 돌아온 민재는 캐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롤 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제가 로펌의 지원 없이 당신의 사건을 맡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제가 온전히 당신 편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날 오후 민재는 작은 커피숍에서 캐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프레스턴 케미컬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공장 설계도, 안전 규정, 과거 사고 기록까지. 캐롤은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회사는 너무 강하고. 캐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밝혀낼 거예요. 민재가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민재 변호사님?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깔려 있었습니다. 캐롤 워싱턴의 사건에서 손을 떼세요. 당신의 경력을 생각한다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민재는 눈썹을 찌푸리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누가 이런 전화를 하게 했죠? 프레스턴 케미컬인가요?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면 당신은 법조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겁니다. 로펌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전화가 끊기고 민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해고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죠. 누군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협박하는 것은 분명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작은 아파트에서 캐롤의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그의 고립된 느낌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골드만 앤 파트너스에서 나온 후 그는 임시 사무실을 자신의 아파트에 마련했습니다. 벽에는 프레스턴 케미컬 관련 문서와 뉴스 기사들이 붙어 있었죠. 이상해.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공장 사고 직후의 환경 보고서를 살펴보던 중이었죠. 보고서에는 안전기준 내의 유해물질 노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첨부된 데이터는 그 결론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측정된 유해물질의 양은 분명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민재는 전화기를 들어 캐롤에게 전화했습니다. 캐롤 씨, 혹시 프레스턴 케미컬의 환경 테스트 결과를 본 적 있나요? 아, 네.
매달 결과를 게시판에 붙이긴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냥 지나쳤죠. 사고 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수치가 갑자기 변한다든지. 캐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지난 6개월 동안 수치가 계속 좋게 나왔어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이상했달까? 예전보다 안전 조치는 줄었는데도요. 민재의 눈이 빛났습니다. 데이터 조작의 가능성이 있군요. 캐롤 씨, 다른 직원들 중에 이 문제에 대해 알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로버트 밀러라는 품질 관리 책임자가 있어요. 그는 항상 정직한 사람이었죠. 사고 직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연락처 있으신가요? 죄송해요, 없어요. 하지만 그가 동네 바에서 자주 시간을 보낸다고 들었어요. 블루 문이라는 곳이죠. 다음 날 저녁 민재는 블루 문바를 찾았습니다. 허름한 외관의 술집이었지만 지역 노동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는 바텐더에게 로버트 밀러를 아는지 물었죠. 저기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매일 와서 혼자 술만 마시더군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40 중반쯤 된 남자가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죠. 밀러 씨? 제가 최민재 변호사입니다. 캐롤 워싱턴의 사건을 맡고 있는데요. 로버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라고요? 난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캐롤을 도우려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아요. 로버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이제 프레스턴과 완전히 끝났어요. 민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사직했죠? 15년 넘게 일한 회사를 말이에요. 로버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도 협박받았나요? 민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내가 먼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로버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 마을은 작아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요. 민재는 호텔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위험한 것 같네요. 이 주소로 찾아와 주세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로버트는 민재의 호텔 방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말할 결심을 한 듯 했습니다. 프레스턴 케미컬은 지난 2년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어겨왔어요. 특히 7개월 전부터는 검사 데이터도 조작하기 시작했죠. 로버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품질 관리자로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영진은 내 말을 무시했어요. 비용 절감이 최우선이라면서요. 민재는 녹음기를 켜놓고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건가요? 네, 결국 폐수 처리 시스템이 고장났고 유해물질이 누출됐어요. 캐롤은 그날 근무 중이었지만 그녀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부실했던 거죠.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캐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로버트는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여기 진짜 데이터와 조작된 데이터가 모두 있어요. 내가 몰래 복사해둔 겁니다. 이걸 공개하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어요. 그들이 나와 내 가족에게까지 압력을 가할까봐. 로버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더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어요. 캐롤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너무 부당해요. 민재는 USB를 받아들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로버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호텔을 나서는 길에 민재는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에 처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걸어가는 그의 뒤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의 불빛이 민재의 등 뒤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차도 속도를 높였죠. 민재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차는 골목 입구에 잠시 머물더니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프레스턴 케미컬의 비밀이 담겨 있었고 이것이 캐롤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한 민재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환경검사 원본 데이터와 조작된 보고서가 나란히 저장되어 있었죠. 유해물질 수치는 기준치의 5배에 달했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안전 범위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대형 환경 범죄야.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USB에는 또한 경영진의 이메일 교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백히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지시했죠.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캐롤에게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로버트 밀러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캐롤의 목소리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로버트가 정말 증언할까요? 그도 협박받았을 텐데. 네, 그는 결심했어요. 이제 우리에겐 회사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민재는 법원에 손해배상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캐롤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내용이었죠. 법원 서기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프레스턴 케미컬을 상대로 소송이라고요? 용감하시네요. 서류 제출 후 민재는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죠. 최 변호사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토마스 리드입니다. 프레스턴 케미컬의 법무팀장이에요. 민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리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당신의 반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이 문제가 커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캐롤을 부당하게 해고하지 말았어야죠. 리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합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워싱턴시의 복직과 5만 달러의 위로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밀유지 계약을 전제로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합니다. 캐롤은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도 컸어요. 그리고 회사의 불법 행위도 있습니다. 불법 행위라니요? 리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환경 데이터 조작, 안전 규정 위반. 증거가 있습니다. 리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라고요? 민재는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의 침묵이 상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이봐요,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리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변호사가 우리 회사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최고의 법률팀을 보유하고 있고 이 지역의 판사들과도 친분이 있어요. 정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리드 씨. 리드는 비웃었습니다. 정의요?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충고하죠. 이 사건에서 손을 떼세요. 당신의 경력을 위해서라도요. 아시안 변호사가 미국에서 성공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민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리드가 떠난 후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안 변호사로서 미국 법정에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은 늘 존재했죠. 그러나 그것이 후퇴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한국인이어서 무시당했다면 이번엔 그 편견을 깨주마. 민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캐롤의 집에서 그녀와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학교 상장들이 놓여 있었죠. 회사에서 합의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부족합니다.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캐롤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모두가 프레스턴의 힘을 알아요. 가능합니다. 우리에겐 증거가 있고 로버트도 증언할 겁니다. 민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편에는 진실이 있어요. 캐롤의 12살 된 딸 제시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 변호사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캐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최 변호사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단다. 제시카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민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 제시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이의 순수한 신뢰가 민재의 결심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법적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죠. 집을 나서며 민재는 캐롤에게 약속했습니다. 꼭 이겨줄게요. 증거를 더 모으고 완벽한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호텔방에서 밤늦게까지 사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프레스턴 케미컬의 재무제표, 이전 소송 기록, 환경감사보고서까지 모든 공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회사는 지난 3년간 비용 절감을 위해 점점 더 위험한 결정들을 내려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민재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 변론을 위한 노트를 작성하고 증인 신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민재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서서 민재는 오늘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단정했지만 눈빛에는 치열한 전투를 앞둔 전사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재가 돌아보니 캐롤이 딸 제시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캐롤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차려입고 왔습니다. 준비됐나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캐롤은 떨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무섭네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예비 심리일 뿐이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판사가 양측 주장을 들어보고 재판 일정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법정으로 들어서자 이미 프레스턴 케미컬 측 변호인단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토마스 리드를 포함해 5명의 변호사들이
두꺼운 서류 가방과 함께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죠. 그들은 민재와 캐롤이 들어오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변호사들 모두 우리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캐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니까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예비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판사 데이비드 콜먼은 6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엄격한 표정으로 양측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레스턴 케미컬 대 워싱턴 사건입니다. 양측 변호인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리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리드입니다. 재판장님. 프레스턴 케미컬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4명의 동료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민재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민재 변호사입니다. 캐롤 워싱턴 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혼자서요? 네, 재판장님. 판사는 잠시 민재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원고 측부터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리드가 다시 일어나 프레스턴 케미컬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캐롤이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씨는 명백히 업무상 과실을 범했으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또한 회사는 사고 수습에 든 비용을 그녀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리드의 말이 끝나자 판사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민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해고,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기업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사례입니다. 법정에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려 질서를 요청했습니다. 프레스턴 케미컬은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안전 규정을 위반해 왔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회사가 환경검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프레스턴 측 변호사들이 즉시 항의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민재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에서 USB와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원본 데이터와 조작된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품질 관리 책임자였던 로버트 밀러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판사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군요. 리드가 다시 항의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소위 증거는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밀러는 해고된 직원으로 편향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밀러 씨는 해고된 것이 아니라 사직했습니다. 그것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쉽게 검증 가능합니다. 독립적인 환경 전문가가 분석해보면 진위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법원은 독립 전문가를 지정하여 이 데이터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밀러 씨의 증언도 청취할 것입니다. 리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시간 낭비입니다. 리드 변호사, 제 법정에서는 모든 증거를 공정하게 검토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리드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심리는 2주 후로 예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민재와 캐롤의 기분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었죠. 최 변호사님, 정말 대단했어요. 캐롤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가 우리 증거를 받아들였어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좋은 출발이네요. 법원을 나서는데 리드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어, 최. 리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야. 민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협으로 들리는군요, 리드 씨. 법정에서 공정하게 싸웁시다. 리드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가 떠난 후 캐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그들이 위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호텔 방에서 다음 단계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죠.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프레스턴 케미컬의 행정 담당자입니다. 제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민재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어요. 회사가 사고 이후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민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증거를요? 안전 점검 기록과 직원들의 항해 메일들이요. 리드가 법무팀에 모두 파쇄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여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위험해요. 하지만 내일 아침 센트럴 파크 동쪽 입구에 봉투를 두고 갈게요. 조심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전화가 끊기고 민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가 사건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정일 가능성도 있었죠. 민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과연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을까요?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로버트 밀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누군가 제 집에 침입했어요. 모든 서류가 뒤져져 있고 협박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요. 증언하면 가족이 위험해질 것이라고요. 민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즉시 제가 있는 호텔로 오세요. 가족들과 함께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민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민재의 호텔 방은 임시 본부가 되었습니다. 로버트와 그의 가족은 인근 다른 호텔로 안전하게 이동시켰고 민재는 그들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모두 꺼두고 새로운 일회용 전화기만 사용하기로 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버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당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협박 사실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재는 센트럴 파크 동쪽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행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원 벤치 아래에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죠. 민재는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쳐 읽는 척하다가 재빨리 봉투를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민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문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레스턴 케미컬이 사고 발생 전후로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입니다. 메이슨 CEO가 직접 서명한 문서들이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문서들을 훑어보던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회사 내부 메모였고 CEO 제임스 메이슨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시설 투자를 미루라는 지시를 내린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고 발생 후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이메일도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법원에 로버트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새로 입수한 증거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법원 서기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콜먼 판사께서 즉시 검토하실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네요. 민재가 법원을 나서는데 캐롤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재 변호사님, 누군가 제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검은 차를 타고 왔는데 이상한 눈빛으로 저희 집을 쳐다보고 있어요. 민재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캐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가 와 있었습니다. 수상한 남자는 사라졌지만 경찰은 주변을 순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캐롤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 제시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민재는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재판이 있습니다. 로버트의 증언과 새로운 증거들로 판세가 바뀔 거예요. 오늘 밤은 제가 친구의 집으로 당신들을 데려가겠습니다. 안전할 거예요.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일의 법정 전략을 계속해서 구상했고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직업적 승부를 넘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역 언론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캐롤이 법원 계단을 오르는데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최 변호사님, 프레스턴 케미컬과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회사 측은 이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오늘 법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프레스턴 측 변호인단은 더욱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회사 CEO 제임스 메이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냉정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죠.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콜먼 판사는 먼저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환경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제출된 원본 데이터와 공식 보고서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에 따르면 유해물질 수치는 허용 기준의 5배에 달했으나 공식 보고서에는 안전범위 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턴 측 변호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드가 일어서서 항변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데이터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리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리드 변호사, 당신 측에서 진짜 원본 데이터를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리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현재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증인 신문 차례였습니다.
로버트 밀러가 증인석에 섰고 민재가 먼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밀러 씨, 프레스턴 케미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셨습니까? 품질관리 책임자였습니다. 10년간 그 직책을 맡아왔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경영진에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까? 로버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은 사고 발생 2주 전이었죠. 폐수 처리 시스템의 문제와 유해물질 수치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경고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로버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CEO 메이슨 씨는 비용을 더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죠. 안전 점검 주기를 늘리고 정비 예산을 삭감하라고요. 프레스턴 측 변호사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로버트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의 상황, 데이터 조작 지시, 그리고 캐롤이 희생양이 된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교차 신문에서 리드는 로버트의 신뢰성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회사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승진에서 탈락한 후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로버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한을 품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증언은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제가 왜 경력과 가족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리드가 당황하는 사이 민재는 새로 입수한 문서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문서들은 메이슨 CEO가 직접 안전규정 위반을 지시하고 사고 후 증거인멸을 명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메이슨 CEO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급하게 무언가를 리드에게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요청했습니다. 이 문서들의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분의 신원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은 이 문서들을 증거로 인정합니다. 프레스턴 측은 반박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리드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에서 잠시 휴정을 요청드립니다. 의뢰인과 상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사는 승인했고 20분간의 휴정이 선언되었습니다. 민재와 캐롤은 법정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캐롤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는 것이 보이네요. 민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휴정 시간이 끝나고 법정에 다시 모였을 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리드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메이슨 CEO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죠.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개하겠습니다. 콜먼 판사가 말했습니다. 리드 변호사, 휴정 시간에 의뢰인과 상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리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에서는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정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민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캐롤을 바라보았습니다. 캐롤의 눈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교차했죠. 리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프레스턴 케미컬은 캐롤 워싱턴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그녀를 원래 직위로 복직시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2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회사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판사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의 의견은?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법정에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캐롤이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당해고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프레스턴 케미컬은 환경 규제를 위반했고 유해물질 배출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사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입니다. 민재는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인들이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완전히 공개되고 프레스턴 케미컬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원합니다. 지역 환경 오염에 대한 정화 비용, 모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콜먼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부당해고를 넘어선 공익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판사는 리드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레스턴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요? 리드는 메이슨 CEO와 잠시 속삭인 후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좀 더 포괄적인 합의안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제출하십시오. 그때까지 재판을 휴정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재와 캐롤의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최 변호사님, 합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레스턴 케미컬의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나요?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자세한 코멘트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책임자들이 적절한 책임을 지기를 원합니다. 법원 밖에서 캐롤이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었는데 왜 거절했나요? 20만 달러면 저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민재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세요, 캐롤. 그들은 지금 겁에 질려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데이터 조작이 공개되면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예요. 20만 달러는 그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적은 대가에 불과합니다. 그날 저녁 민재의 호텔방에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로버트, 캐롤, 그리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이제 자신을 수잔이라고 밝힌 여성가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항복 직전입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수잔이 덧붙였습니다. 회사 내부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환경 오염은 이번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을 배출해 왔어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 명이 유해물질 노출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지만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민재는 메모를 하며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안을 요구할 겁니다. 환경 정화 비용, 노동자 건강 검진 및 치료 지원, 안전 시스템 개선, 그리고 독립적인 감시 기구 설치까지. 다음 날 아침 법원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프레스턴 케미컬 직원들, 그리고 환경단체 관계자들까지 방청석을 메웠습니다. 프레스턴 측 변호인단은 전날보다 더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레스턴 케미컬 측은 새로운 합의안을 준비했습니까? 리드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희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합의안을 제안합니다. 그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캐롤의 복직과 함께 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역 환경 정화를 위해 2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며 모든 직원들에게 무료 건강 검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독립적인 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죠. 민재는 제안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합의안이었습니다. 그는 캐롤과 로버트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들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이 합의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는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둘째,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리드는 다시 메이슨 CEO와 상의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 조건을 수락합니다. 판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를 승인합니다. 양측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일주일 내에 제출하십시오. 법정을 나서는 민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캐롤이 그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재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차분하게 합의 내용을 설명했고 이것이 기업의 책임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대형 사건을 이끌어 승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변호사로서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정의는 인종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그런 원칙이 지켜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신문 일면을 장식한 기사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환경 정의의 승리 프레스턴 케미컬, 불법 행위 인정하고 포괄적 합의안 수락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그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죠. 민재는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로펌에서 무시당하는 변호사였지만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워 이긴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골드만 앤 파트너스의 수석 파트너 골드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공손했습니다. 최 변호사, 정말 놀라운 성과였네요. 우리 로펌은 당신 같은 인재를 잃은 것이 큰 손실이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만 씨.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시 로펌으로 돌아온다면 파트너 자리를 즉시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봉도 2배로 올려드리죠.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로펌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죠. 고맙지만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통화를 마친 후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만의 법률사무소를 열어 캐롤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로 한 것이죠.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후에는
프레스턴 케미컬의 공식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메이슨 CEO는 불편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지만 합의대로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또한 환경 보호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죠. 기자회견 후 캐롤이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요. 다른 직원들이 환영해 줄지 걱정도 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를 본받아야겠죠. 민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캐롤 씨가 진정한 영웅입니다. 부당한 상황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웠으니까요. 저녁에는 캐롤의 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로버트와 그의 가족, 그리고 내부 고발자 수잔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승리를 축하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독립적인 환경 감시 위원회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만을 보고할 겁니다. 수잔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더 작지만 윤리적인 회사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대화 중에 캐롤의 딸 제시카가 민재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민재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죠. 우리의 영웅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멋져요. 민재는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제 새 사무실에 걸어도 될까요? 제시카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도 저희처럼 차별받았다면서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잖아요. 저도 커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재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차별과 편견 그리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배경이나 발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자 힘의 원천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민재는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문에는 최민재 법률사무소 마이너스 정의를 위한 목소리라는 간판을 달았죠. 첫 번째 의뢰인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민자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민재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메모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목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싸워요. 그날 저녁 민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명예나 부를 쫓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길이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역 법학대학에서 그에게 특별 강연을 부탁하는 전화였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는 법률 실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경험을 나눠달라는 요청이었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민재는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는 데스크로 돌아와 첫 강연 내용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펜을 든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누구도 날 무시 못해. 민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에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시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제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당당히 내세우며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